꿈을 추구하려면 적지 않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습관을 버려야 한다거나 고난의 길을 가야 한다거나 말이죠. 기대에 어긋날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편안한 삶에 안주하려는 사람들이 치러야 하는 비용보다는 확실히 싸답니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번역된 책 연금술사의 저자인 파울로 코엘료의 내가 빛나는 순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책 소개에 앞서 작가 소개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혼을 뒤흔드는 문장력으로 언어의 연금술사라 불리는 작가인데요. 그의 책은 전 세계 170여 나라에서 81개의 언어로 번역돼 2억 2,500만 부가 넘게 팔렸을 만큼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파울로 코엘료는 1947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태어나 저널리스트, 락스타, 극작가, 음반회사 중역 등 다양한 일을 하다 1986년 돌연 떠난 순례로 삶의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이때 경험을 바탕으로 첫 작품 순례자를 썼고 이듬해 출간한 연금술사로 세계적 작가의 반열에 오릅니다. 이후 브리다,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 피에트레 강가에서 나는 울었네, 악마와 미스 프랭, 마법의 순간, 아크라 문서, 불륜, 마크툽, 스파이, 히피 등의 책을 썼는데요. 쓰는 작품마다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2002년 브라질 문학 아카데미 회원으로 선출되었고 2007년부터는 UN 평화대사로 활동 중입니다. 코엘료 인스티튜트라는 비영리단체를 설립해 빈민층 어린이와 노인을 위한 자선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프랑스 정부로부터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수훈하는 등 여러 차례 국제적인 상을 받았습니다. 파울로 코엘료는 SNS 팔로워가 가장 많은 작가인데요. 다양한 언어로 매일같이 짧은 글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이 책은 여기에 실려진 글들을 선별해 엮은 책입니다. 나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세상이 놀랄 만큼 달라질 수 있다는 자기 긍정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글은 짧고 단순해 보이지만 잊고 있던 마음들, 너무 익숙해져서 가지고 있는지도 몰랐던 능력들, 예전에는 나를 놀랍게 했지만 지금은 식상해져 버린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금 상기시켜주는 지혜의 글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그 가운데 몇 개의 글을 골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면 돌파. 운명을 비껴가는 게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그렇듯 잘못된 선택이죠. 고통을 회피하는 게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결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할 겁니다. 경험해보지 않고도 알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진정으로 알게 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무능한 사람의 특징. 소녀는 할아버지와 함께 파리 시내를 걷다가 어떤 사람이 구두수선공에게 심하게 항의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구두수선공은 조용히 항의를 다 듣고 나서 실수를 바로잡겠다고 사과했습니다. 소년과 할아버지는 카페에 들어가서도 비슷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종업원이 의자를 조금만 비켜달라고 부탁하자
한 손님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 것을 잊지 말거라. 유능한 사람은 무능하게 취급당해도 그러려니 하거든. 무능한 사람만이 권위적으로 굴지. 자신이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듯 뻐기면서 말이야. 내려놓기. 불행한 사랑은 만족이란 것을 모릅니다. 가진 것이 적으면 많이 갖기를 원합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더 많이 갖기를 원하죠. 많이 갖고 나서는 이제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딱 그때뿐입니다. 거기서 그칠 리가 없으니까요. 영원한 잠시. 우리는 우주를 누비는 여행객입니다. 별들이 무한의 소용돌이와 회오리 속에서 맴돌며 춤추는 그곳을 여행합니다. 삶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잠시 이곳에 들를 뿐입니다. 서로 마주치고 만나고 사랑하고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영원히 잠깐 내어주는 매우 소중한 순간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무리를 겁내지 않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항상 눈에 불을 켠 채 뭔가 할 일을 찾거나 뭔가 재미를 찾거나 뭔가 잘잘못을 따지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혼자 있어 보지 않으면 나 자신을 알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을 모르면 고독을 무서워하게 됩니다. 상처에서 자유로워지는 법. 때가 되면 상처는 아물고 기억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나중에는 왜 울었는지, 누가 나를 아프게 했는지조차 다 잊어버릴 테고요. 그제야 비로소 깨닫게 되겠죠. 내 길을 가는 것이, 내 뜻을 펼치는 것이 상처에서 자유로워지는 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복수가 아니고요. 시작이 어땠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끄트머리에 가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잘 살았는지. 꿈을 죽이는 3가지 변명. 첫 번째 변명은 시간이 부족해입니다. 엄청나게 바쁜 사람들일수록 가까이에서 보면 할 일을 모두 하며 지냅니다. 시간이 부족하지 않은 것이지요. 보통 할 일 없는 사람이 늘 피곤해하고 작은 일에도 집중하지 못합니다. 매일 하루가 짧다고 투덜대기만 하고요. 실은 살면서 마주하게 되는 멋진 싸움을 피하는 것입니다. 두렵기 때문이죠. 두 번째 변명은 지금도 괜찮아입니다. 인생이 위대한 모험이라는 생각은 못한 채 별 고민 없이 자신이 가장 현명하고 공정하고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승패를 떠나 멋진 싸움이 주는 큰 기쁨과 즐거움을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꿈을 죽이는 3번째 변명은 평화로워입니다. 일요일 오후에 느끼는 평온함에 만족해 버리는 것이죠.
원대한 꿈 같은 것은 아예 없고 주어진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느낍니다. 자신은 더 이상 철부지가 아니라고 하면서요. 그러다 친구가 새로운 삶을 원한다는 말을 하면 화들짝 놀라고 맙니다. 실은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꿈을 포기했다는 것, 멋진 싸움을 피했다는 것을 말이죠. 꿈을 포기하면 아주 잠깐은 평화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곧 몸과 마음은 병들게 됩니다. 주위 사람에게 독하게 굴다가 끝내는 스스로를 파괴해버리겠죠. 질까봐, 좌절할까봐 같은 비겁한 마음 때문에 멋진 싸움을 피한다면 결과는 참혹할 뿐입니다. 현재형 인간. 어쩌면 우리는 하루하루가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대단한 착각이죠. 하루하루는 모두 다릅니다. 매일 새롭고 멋진 일이 일어납니다. 당장 두 눈 크게 뜨고 오늘을 살펴보세요. 누구도 과거나 미래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영화에서만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는 오로지 현재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에 충실하세요. 분명 행복해질 겁니다. 살아있음으로 인생은 근사한 축제입니다. 실마리 또한 언제나 현재에 있기 마련이죠. 현재에 집중하세요. 개선책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실이 개선된다면 훨씬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상처와 더불어 살아가기. 빙하기가 닥쳐 수많은 동물이 얼어 죽었습니다. 돌아가는 꼴을 보아하니 안 되겠다 싶어서 고슴도치무리는 함께 모여 살기로 했죠. 서로서로 따뜻하게 해주면서 서로서로 보호했죠. 문제는 몸에 도단한 가시였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찔러대는 바람에 상처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따로따로 살기로 했는데 막상 추위를 막을 도리가 없으니 하나씩 죽어갔습니다. 고슴도치무리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지구에서 멸종될 것인가? 서로의 가시를 받아들일 것인가? 결국 다시 함께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온기였으니까요. 친밀한 관계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작은 상처와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됐던 것이죠. 마침내 고슴도치무리는 살아남았습니다. 사랑에 관한 3가지 진실. 우리는 준 만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서로가 대가를 기대하고 사랑한다면 그야말로 시간 낭비가 되고 말죠. 사랑은 믿음이지 교환이 아닙니다. 사랑은 모순 속에서 성장하고 갈등 속에서 깊어집니다. 또한 변화이자 치유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사랑을 해서 현명하고 멍청한 사람은 사랑을 이해하려고 해서 멍청합니다. 영혼의 만남. 책을 산다는 건 단지 내용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시간에 걸친 착오와 고된 작업을 사는 것이고 수많은 좌절과 기쁨의 순간을 사는 것이죠.
책을 산다는 것은 저자의 마음과 나의 영혼, 그리고 내 삶의 일부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요. 어느 날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젠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구나. 더 이상 시간이 없구나 라는 것을요. 그러니 지금 하고 싶었던 것을 하세요. 내 입장. 많은 사람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명쾌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작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명쾌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것만은 하지 말기. 똑같은 실수를 또 저지르고 말았나요? 그러면 더 이상 실수가 아닙니다. 그 자체로 결정 나버린 거죠. 현명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첫째,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기. 결과를 바꾸려면 다른 방법을 써야 합니다. 둘째, 지출 초과하지 않기. 늘 빚지고 산다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기 마련입니다. 셋째, 주변을 둘러보지 않고 앞만 보고 가기. 일에만 치이다 보면 최종 목표가 뭔지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넷째, 우는 소리 안 하기. 어디든 피해자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 피해를 해결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잘 될 리가 없고 오래 갈 리도 없습니다. 자기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다섯째, 다른 누군가처럼 굴거나 아부떨기. 오로지 진실된 행동만이 사람들의 존경을 부릅니다. 여섯째, 남 바꾸려고 하기. 나를 바꿀 사람은 나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당신도 남을 바꿀 수는 없겠지요. 두렵습니까? 그럼 하지 마세요. 결심했습니까? 그럼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이 책의 첫 글인 이 시작하기 전에란 글을 보며 이 작가의 내공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명쾌하지 않나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